자, 안녕하세요. 토지투자 상담사입니다. 자, 오늘은 새만금 배후도시, 신배후도시 집중분석, 지금이 투자 적기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이해하기 이전에,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공개해 드릴 자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자료를 보시게 된다면은 부안군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투자의 방향성까지 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료부터 공개해 드리고 배후도시, 신배후도시는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안은요, 예전에 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부안군청 소재지가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요,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전북지역 현재의 해안선과 구해안선 비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옛날, 10년, 20년 된 자료가 아니고, 100년, 200년, 옛날 자료예요. 부안군은 옛날 옛적에, 이렇게 물길이 많았어요. 네, 부안군청 소재지가 여기란 말이에요. 개하면 창북리예요, 창북리. 네, 증상리, 당상리 이렇게 되어 있고 부안군청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 물길이었어요. 네, 바닷가였단 말이에요. 바닷가. 네, 그리고 여기는 개화도 섬. 자, 그리고 여기 하서면이잖아요, 하서면. 청오리가 여기 있고 이쯤에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바닷가였단 말이에요. 물이 들어왔다고요. 뻘층이라고, 뻘층. 여기가 매립이 되든 간척 사업을 하든 간에 여긴 다 뻘층이라고요. 뻘층.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쪽에 개발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창북리잖아요. 창북리. 자, 그리고 본덕리, 증산리, 당상리, 여기가 봉황리, 여기가 부안군청에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왜냐, 이쪽은 다 예전에 간척한 곳, 자, 이쪽은 일제시대 때 간척한 곳, 다 물길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뻘층이었다. 자, 여기도 다 뻘층이에요. 여기도 다 뻘층. 여기까지 다 뻘층. 여기도 다 뻘층. 그러니까 이쪽은 개발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도지역 한번 볼게요. 자, 용도지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일종 이렇게 제 그림이 어느 정도 맞잖아요. 네, 여기 생산 녹지인데, 자연 녹지랑 생산 녹지, 여기 생산 녹지, 이렇게 있는데, 요런 라인들은 개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자, 왜냐면 여기는 뻘층이었단 말이에요. 자, 뻘층에 도시를 만들기가 어렵다. 자, 물론 만들 수는 있어요. 골재라든가 시멘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왜냐? 돈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개화면 창북리, 본덕리, 증산리, 당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부안군청, 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여기는 물길이었다. 자, 여기도 물길이에요. 여기도. 자, 여기가 뭐냐면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와요. 네.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표지판들을 보면은 연약지방 구간이라고 많이 나와요. 자, 그 이유는 연약지반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은 논으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물길이었다는 거예요. 다 물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지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침하가 발생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표지판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농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만든다, 이런 곳에. 그런다 한다면 시멘트라든가 골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요. 자, 그리고 요즘은 지진 때문에 내진 설계를 또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곳은 사실 어렵지 않나. 네, 순위에서 굉장히 밀린다. 신도시를 만드는데 그런 순위에서 굉장히 밀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예전에 김포에 신도시 만들 때요. 하다 안 돼가지고 연약지반에다 만든 게 있어요. 네. 자, 그런 곳은, 도시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할 곳이, 나중에는 없으니까, 그런 곳에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동서 삼축도로잖아요.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자, 보시면요. 여기가 동서 삼축도로, 여기 보시면, 여기 확대 쭉 보시면 연약지반 구간이라고 나와요. 네. 연약지반 구간이에요. 네. 저쪽 반대쪽에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쪽에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 동네가 연약지반 구간. 왜냐? 옛날에 물길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량농지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고층 건물들은 들어서기 어렵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절대적으로 제가 뭐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순위에서 굉장히 밀린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자, 그러면 제가 더 한 가지 더 자료가 있는데 그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사이트예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과거에 상공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과거 사진을 볼 수 있는 거죠. 1966년도 사진, 요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여기가 청호 저수지예요. 네, 청호 저수지가 이렇게 뻘밭이었다. 자, 물길이었어요. 네, 그리고 동서 삼축도로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다 물길이었다. 이거 말고 그 이전에 일제시대 때는 요 밑에까지 다 물길이었단 말이에요. 네, 다 물이 들어왔던 곳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청호 저수지였어요, 예전에. 네, 그 인공 저수지. 그리고 동서 삼축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물길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쪽은 박정희 대통령 때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다 물길이었어요. 네, 이쪽 보세요. 다 물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예전에도 단단한 지역은 요 동네였고, 자, 그리고 개화도 단단한 동네, 여긴 산이었으니까, 그리고 하서면이 단단한 지역이었어요. 네. 그리고 변산반도 국립공원, 요거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아무 곳에나 신도시를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배후도시, 신배후도시를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새만금 개발청 MP계획 요번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인접지에는 군산이라든가 김제, 부안 이 세 곳에 그럼 우리가 이걸 바꾸게 되면은 너희도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해라. 그럼 우리가 심의를 해서 받아줄 게 있으면 받아주겠다 한 게 이거예요. 자, 이게 부안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이렇게 건의 자료 이렇게 만들어서 부안군청에서 예전에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네,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새만금 배후지역 도시개발, 새만금 배후지역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 보시면 개화도시, 자, 개화면 개화리를 말하는 거고 섬이죠. 네, 그리고 돈지도시, 이게 의복리랑 청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곳을 새만금 배후도시로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MP계획에 넣어달라. 그러면 대박 터지는 거죠. 네. 자, 부안은 새만금 배후도시를 이쪽 지역에 설정을 해놨어요. 자, 물론 부안군 전체가 배후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부안군 시내 쪽이 지금 기반시설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쪽도 확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새만금이 개발이 되면 가까운 곳에 배후도시를 만드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네, 왜냐, 부안에서는 새만금과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고 싶어요. 이 자원들, 이 안에 있는 자원들을 같이 쓰겠다. 그래서 배후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게 목표란 말이에요. 자, 물론 부안읍이 개발이 되겠지만 배후도시로는 여기가 핵심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자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전에 제가 2020년도 업무계획에 자, 부안군청에서 쭉 내려와 보시면 자, 이렇게 쭉 내려와 보니까요, 새만금 배후도시 기반 조성에서 배후도시 나오잖아요. 네, 이게 도시정비 6.65. 자, 개화도시 아까 제가 2.55. 개화면 개화리, 개화도 섬이죠. 자, 그리고 돈지가 3.1. 자, 청월이랑 의복리,
그게 한 도시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왜?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배후도시. 제가 이것을 신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라고 하면 100만 평, 200만 평, 300만 평 이 정도로 신도시급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 1.0 제곱킬로미터는 30만 평 규모예요. 물론 확장성까지 보니까 그 이상을 보겠죠. 네, 그렇지만 신도시급 규모는 아니다. 그래서 신배후도시다라고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신도시랑 신배후도시랑 헷갈리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는 30만 평이에요. 네, 자, 이런 것들 이 세 곳 다 인접지다. 자, 인접지 하서면이라는 거죠. 자, 하서면과 개화면 의복리랑 개화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른 곳이 아니고, 물론 다른 곳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후도시라는 명칭이 아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 물론 기존에 있는 도시 지역들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면 여기에서 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른 곳 도시 지역도 좋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런데 핵심 지역은 이쪽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죠. 부안군 종합개발계획서. 자, 기본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배후. 자, 보시면 개화산 중심으로 새만금을 지원하는 주거, 교육, 배후도시 조성. 자, 개화면 개화리. 네, 개화리입니다, 이거. 자, 보시면 새만금 배후 주거단지 개발에 대비 새만금 배후 주거단지 입지 후보군으로 석불산 및 청호저수지,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 검토. 네, 그리고 동서 4축, 예, 동서 3축 도로, 네, 30호선 도로라고 했죠. 그리고 남북 2축 도로. 자, 그래서 십자, 남북 2축 도로랑 동서 3축 도로 그 반경 2km 잘 보셔야 된다. 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보시면요, 주거단지 입지 선정 기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시면 개발 용지의 인접성, 자, 인접한 곳에 만들고요. 관선도로망에서의 접근성 고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시면 인접한 하서면, 개화면 일대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토지 확보의 용이성 및 지역 여건 고려. 그래서 절대 농지 피하고요. 기존 취락지구 피하고, 형질 변경이 어렵거나 지가가 높은 지역은 가능한 배제하여 개발 단가 절감. 자, 보시면 절대 농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량 농지들이 많은 곳, 엄청 많은 곳, 그런 곳은 피하고 조금씩 있는 곳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개발할 때 보면은 농림지역으로 많이 들어가긴 해요. 네, 그런데 절대 농지가 많은 거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격리 정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곳은 웬만하면 피한다라는 개념이지, 조금씩 있는 거, 혼재한 곳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산지에 인접하되 평지와 견사지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어 녹지 확보가 용이하고 변화 있는 도시 경관이 조성이 가능한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곳은 자연환경이 좀 되겠죠. 네,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단계적 규모 확대 및 도입 기능, 규모를 확대시켜야 돼서 확장성까지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조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타운하우스 조감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뒤를 보시니까 이렇게 산이 뒤에 있네요. 이런 곳에 만든대요. 이런 조감도가 있는 곳이 있죠. 남북 2축 도로랑 동서 3축 도로의 반경 한 2km를 잘 보시면 이런 데가 있긴 있어요. 자, 물론 여기가 뭐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요런 곳이 있어요. 네, 그런 곳 위주로 잘 보셔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핵심 배후도시는 개화산하고 의복리, 의복리가 이렇게 하고 청호리까지 해서 이게 한 도시구역이에요. 네, 하나의 도시구역이지 의복리만 좋다 이게 아니고요, 청호리까지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매봉산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매봉산은 원래 석산 개발을 해서 나중에 이곳에 기업을 유치하겠다, 배후도시로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석산 개발까지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배후도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남북 2축 도로가 이렇게 내려오고 705호선 도로가 있고
동서삼축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근방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신배후도시가 이 근방에 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런데 신배후도시가 안 들어와도 제가 봤을 때는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뭐 신배후도시가 안 들어와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남부기축도로잖아요. 네, 남부기축도로, 동서삼축도로. 이 큰 도로가 내려온다. 그러면 이 반경 1km, 2km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자, 상식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큰 도로가 내려오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거예요. 자, 수익형 부동산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항만 만들어지고 공항 만들어지고 여기에 뭐 일자리들 많이 있으면 제조시설, 뭐 창고, 뭐 공장, 예를 들어서 음식점, 다가구 주택, 이 근방에 만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론 도시적 부안읍에 만들어도 좋겠죠. 왜? 기반시설이 있으니까. 근데 장차 신배후도시랑 배후도시가 어디에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네, 거기는 구도심. 자, 그래서 신도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도시급은 제가 봤을 때 만들기는 어렵고 신배후도시랑 그냥 배후도시 기존에 있는 도시지역을 확장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런 거를 안치겠다. 이게 목표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관광용지인데 여기에 뭐 몇십 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선다고 바라보죠. 자, 그러면 이 근방에 있는 땅들 안 좋아질까요? 상식적으로 이 근방에 있는 땅들 안 좋아질까요? 여기에 몇십 층짜리, 예를 들어서 100층짜리가 들어온다. 여기 랜드마크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몇십 층짜리 뭐 이런 게 들어온다. 이 근방 땅들 안 좋아질까요? 용도 지역을 떠나서, 개발을 떠나서. 물론 최종 목표는 개발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생산 관리가 안 좋을까요? 안 올라갈까요? 계획 관리만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땅 바로 앞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요. 그러면은 내 땅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상식입니다, 상식. 제가 그래서 용도 지역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땅들, 이쪽 앞에 있는 땅들 안 오를까요? 과연 이게 안 오를 겁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부안군의 용도 지역들이 다시 세팅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용도 지역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개발을 하죠.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 승인이 있으면 되는 거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 용도 지역을 찍어놨던 거, 뭐 이런데 용도 지역들이, 자, 부안읍이라든가 뭐 창북리, 증산리, 당상리, 뭐 봉황리, 뭐 동진면, 뭐 상서면, 뭐 이런들 다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용도 지역을 만들어 놓은 거지 지금 새만금 때문에 용도 지역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사실이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용도 지역이 하향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하향되기도 합니다. 네, 하향된 게 있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향된 게 있어요. 자, 하향된 용도 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용도 지역이 상업용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여기까지 다 상업용지였어요. 그런데 이종인가 이걸로 바뀐 거죠. 하향되기도 한다는 거죠. 용도 지역이 상향만 되느냐? 하향도 돼요. 네, 그런데 극히 드문 일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정리하자면요. 자, 연약 지반에 개발하기 사실 어렵다. 네. 자,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골재라든가 시멘트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자, 우리가 1, 2층 짓는다고 한다고 하면 이 농림지역 같은 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고층 건물들, 자, 이런 고층 건물들, 이게 롯데타워잖아요. 요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기초공사를 몇 년 동안 했어요. 네, 이렇게 높은 고층 건물들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연약 지반에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아무 곳에나 만들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예전에 새만금이 개발이 되기 이전에 89년도 농어촌공사에서, 예전에는 농어촌 기반시설 공사였나요? 네, 아무튼 농어촌 공사에서 89년도에 지질조사를 했어요. 군산, 김제, 부안
새만금 이 근방에 있는 토지들을 지질조사를 다 마쳤답니다. 물론 농어촌 공사에도 그런 자료가 있겠죠. 그리고 부안군청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약지반 조사를 예전에 다 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량용지로 예전부터 남아있고 앞으로도 개발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할 겁니다. 네, 여기가 관광용지잖아요. 관광용지. 여기가 스마트 수변도시, 국제협력용지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도 빌딩이 올라갈 거다. 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요게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00만 평 규모를 만드는데, 조성을 하는데 1조 3천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약지반에 건설을 하기 때문에. 자, 시멘트하고 골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200만 평 규모를 조성을 하는데 1조 3천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이 들어간다. 자,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관광용지잖아요. 여기는 예전에 뻘층이 아니었어요. 네, 여기는 예전에 차가 드나드는 곳이었고 경운기가 드나드는 곳이었다. 자, 그래서 바지락을 캐가지고 차에 싣고서 다녔던 곳이에요. 굉장히 집안이 단단한 곳. 우리가 도시 건설할 때 안방까지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단단한 곳이에요. 물론 여기가 다 100% 단단한 곳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웬만한 부분 다 단단한 부분이었다. 여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고층 건물 들어서기 여기가 더 쉽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여기 국제협력용지가 또 문제가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이 사업 자체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좀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고맙습니다.